천기 운설하겠습니다. 7월 큰 거 올 수 있습니다. 비트 전략자산 비축 심층 분석합니다. 지금 코인은 먼저 코인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걱정 없는데 잔고는 걱정입니다. 2월 7일 오전 1시입니다.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보자면 미국 대선 이후로 비트는 계속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ETF 자금 흐름 보겠습니다. 사실 4일 기준으로 2억 4,900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5일 기준으로는 4,440만 달러만 유입이 됐습니다. 그나마 유출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될까요? 블랙락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덕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640만 달러의 자금 유입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평시며 사실 잔잔한 호재가 많은데요. 이게 가격에는 그닥 지금 반응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을 관리하는 곳이죠.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 상품 성공에 이어서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락이 북미 지역 외에 비트코인 ETP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블랙락이 얼마나 비트코인 관련된 ETP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차남은요, 이게 뭔가요? 지난번엔 이더를 슐링하더니 비트코인을 슐링하고 있습니다. Feels like a great time to enter 비트라고 했는데요. 네. 트럼프 차남의 말은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 슐링이 그닥 반갑지는 않네요. 당연히 사실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도입한다면 수요 충격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그넘뱅크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미 정부 전략자산 도입 시 수요 충격 발생이라는 얘기를 담당자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연히 수요 충격에 따른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만 사실 연방정부 차원은 고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하는 법안 역시 여러 장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주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하자라는 법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노스다코타, 와이오밍의 하원에서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이미 부결됐다라고 합니다. 유타주 등등 다른 주에서 빨리 비트코인을 준비금 도입을 확정했다라는 뉴스를 만나게 되길 바라봅니다. 이 트럼프가 사실 비트코인 관련돼서 크립토 관련돼서 뭔가 후보 시절에 시장이 기대했던 정책과는 조금 좀 미진한 게 움직이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죠. 뭔가 미적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데 반해서 크립토 관련해서는 약간 뭔가 뜨미지근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정말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움직였을 것이다. 관련해서 암호화폐 규제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그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를 리테스트 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매크로를 빼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건 과연 미국 주정부 아니고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동완 언더프레임 대표가 6일 알고란에 출연해서요 인사이트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따가 끝에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알트 시황 보러 갈까요? 알트를 상태를 알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되겠죠. 비트 도미의 고공 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차트인데요. 60%는 거의 상승급으로 탄탄한 지지선을 유지하면서요. 계속적으로 60%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시즌 오냐 안 오냐 전망이 엇갈립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알트코인 시즌은 작년 12월에 이미 끝났다. 그 AI 에이전트 붐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즌 머지않았다. 이제 조만간 올 거다. 라면서 정확히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과연 알트 시즌 올지 다들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앞서 보여드린 도미넌스 차트만 보자면요. 알트 시즌은 이제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 가격 흐름 볼 텐데요. 최근 1개월입니다. 민트색이 달러 기준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이 비트 기준 가격입니다. 최근에요.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요 마지막에 보시면 꺾였죠.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비트 대비해서는 0.0275 선을 내줬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하락할지 투자자들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는 뭘까?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에서 더 이상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ETF 같은 매수 주체들이 있어야 될 텐데 특히 2월 4일 기준으로 2억 7,620만 달러의 자금이 블랙락 이더 ETF로 들어오면서 블랙락 쪽을 중심으로 해서 ETF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나? 라고 기대를 해봤지만 이튿날인 5일 기준으로는 블랙락으로는 0원, 전반적 토탈로 봐서는 1,800만 달러 유입에 그쳤습니다. 블랙록 희망 고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트코인의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KPMG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KPMG 인도가 헤데라와 함께 기업용 블록체인 채택 촉진을 위해서 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KPMG라는 컨설팅 회사가 헤데라 체인을 기업들한테 소개를 해서요. 야, 기업이 원하는 어떤 블록체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때 헤데라 체인을 택하면 좋습니다. 라고 가이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 기업들이 블록체인 활용한 서비스 도입 때 아마 헤데라를 플랫폼으로 택하는 곳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서스왑과 함께하는 소셜 뉴스입니다. 소서스왑 최신 개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V2풀 상태를 개성했고요. 소서 50 토큰 목록 업데이트 등을 이뤄냈습니다. 소서스왑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를 소서스왑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올해도 드리고요. 6일 현재 USDC V2풀의 수익률은 약 22.02%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언제 사나를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요. 이 금방 사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비트코인 뭐 투더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먼저 타임라인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을 했고 또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날 내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게 다 행정명령 내용인 경우가 많대요. 네. 그래서 행정명령 중에서 주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행정명령은 미리 그러니까 자기에 속한 파티, 얘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 공유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 첫날 취임식에서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요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이야 행정명령 그러니까 크립토에 대해서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좀 바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뭐 관세나 이민이나 이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코인이 행정명령에 첫날 포함되는 것도 좀 웃기지 않냐라는 시선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코인하는 분들은 어쨌든 화가 났다는 거지. 코인하는 분들은 그런 걸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요.
뭐 가령 그 과세 코인 과세 같은 경우도 나라가 잘 운영되려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내는 건 싫어. 그러니까 난 반대. 이게 입장이 난 너무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날들이 지속되다가 그 주에 마지막 날에 금요일 나왔잖아. 네. 나왔어요. 음. 금요일에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미 지금 친 크립토 인사들을 와장창 뽑아놨잖아요. 이 친구들을 하나의 어떤 워킹그룹 혹은 TF 여기다 때려놓고 야 니네가 제안해봐. 180일 줄게. 그래서 180일 동안 대통령한테 제안하는 보고서 내지는 법안의 형태로 뭔가를 사부작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나마 폭락은 피한 상태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뭐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지금 그런 얘기는 없었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2월 초에 관세 폭탄이 있었죠. 근데 이 관세가 상당히 좀 이상한 시기에 발표가 됐어요. 이상한 시기. 보통 이런 거는 주말에 발표를 안 해요. 네. 근데 주말에 발표를 했고 그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손해를 하나도 안 봤고 근데 코인 시장은 거의 작살이 났습니다. 그 막 20억 달러 청산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어디죠? 바이비트 CEO. 바이비트 CEO 같은 100억 경우는 달러야. 야 이거 내 보기에 100억 달러 가게야. 집계가 안 됐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조금 하락했던 것도 바로 월요일에 말아 올렸잖아요. 코인만 바보 됐어요.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당근을 하나 던져줄 거라고 봤는데 이게 2월 5일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섹스라고 해서 크립토 짜르가 상하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유관위원회 좀 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있다. 여기서 뭘 할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행정명령 워킹그룹 거기서 뭐 할지를 얘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기대감이 굉장히 컸냐면 메이드 인 USA 그 코인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미제 코인이다. 미제 코인들이 야 우리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리플, 뭐 헤데라, 뭐 또 뭐 있죠? 뭐 솔라나, 뭐 이런 등등의 코인들 가격이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다가 근데 기자회견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게 아니야. 나름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저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이 내용을. 안 좋게 봤다고요? 네, 왜냐하면 자 트럼프가 연방 정부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본인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냥 신시아 루미스 등 원래부터 비트코인에 약간 이렇게 미쳐 있는 정치인들이 야 내가 법안도 내고 뭐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트럼프 피셜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까지 나온 행정명령을 보면 TF를 구성해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해야. 해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네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고서를 마련해. 이건 한 쿠션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해봐라라는 느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안 산다 하더라도 야 사지 말래 얘네가. 전문가들이 봤는데 좀 시기상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싸했는데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내용이 주였냐면 첫 번째 핏 2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암호화폐 규제를 SEC가 주로 하는 거였는데 이걸 CFTC랑 논아서 해라. 이게 내용이에요. 이걸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 준비한 기자회견에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싸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다행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당연히 물어봤겠지. 기자들이 관심 있는 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건데 물어봤더니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백악관 암호화폐 실무그룹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거 쎄한 거야.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쎄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가 틱톡을 우리가 뺏어올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부펀드 설립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국부펀드에 비트코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요걸로 또 한참 재료가 비트코인 상승의 재료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거는 상무장관 관할이고 나는 몰라.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사람들은 언제 사나 하고 있는데 다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연방 정부가 언제 살지 안 살지를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뭐 상무장관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참고로 상무장관은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켄터 피츠제럴드 CEO를 지낸 인물이고요.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더의 담보자산을 관리하는 운용사입니다. 네. 테더의 지분을 약 5% 가진 것으로 나타난 회사고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 회사의 CEO를 지냈죠. 그렇죠. 사고 싶겠지. 근데 그치. 일단 국부펀드의 문제는 뭐냐면 국부펀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국부가 없어 미국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석유가 그냥 파이프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속 팔면 캐시가 나와. 노르웨이 같은 나라죠. 그렇죠. 이 돈으로 주식도 사고 자산도 사고 뭐 채권도 사고 이게 국부펀드인데 미국은 이게 없어요. 국부가.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미국은 지금 빚이 한국 그쵸. 돈으로 5경원이 있어. 그러니까 국부펀드를 만들어도 그 안에 널 자산을 살 돈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 그리고 국부펀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지금 트럼프가 막 미친 듯이 행정명령 내는 거랑 달리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일단 국부펀드를 만들면 그 펀드에서 수익률이 이제 캐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싫어해요. 미국 의원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통제력이 의회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와의 약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살지 안 살지 아직 모른다.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산다고 한 적 없고.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한 10개 이상의 주정부가 우리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화 할래. 주정부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지금 법안이 시작됐어요. 이미 스타트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를 통과한, 그러니까 이 관련 뭐 정무위, 기재위 이런 상임위를 통과한 거고, 여기 이제 법사위 통해서 이 타임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면 5월 초 정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또 이제 여기 추가해서 주정부도 사실 이제 좀 작은 단위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연방 국가예요. 이 주정부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주정부 같은 이제 다른 작은 나라들이 좀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체코. 체코의 지금 중앙은행 총재가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추진해 볼게. 그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고, 이걸 무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빠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봐야 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굉장히 그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체코도 지금 이 사람만 지금 꽂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그렇다고 분위기를 알고 있고, 체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외환보유고의 5% 정도를 할당할 수 있다는 건데, 외환보유고 이 크기가 체코보다 6배가 큰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살 어떤 매수자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많아져 있는 상황이다. 좋은 거죠, 저희한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부 펀드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지금 뭘 살 돈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스타일에 따르면 일단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걸 국부 펀드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만으로도 막 좋다고 이제 막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이니 이러면서 또 사겠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 그 효과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인데,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 만들 거냐?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금을 팔면 됩니다. 금. 국채를 찍어서 국부펀드에 쏟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할 거고, 빚을 내는 거니까. 네, 명분이 없어요. 또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빚을 갚겠다, 적자 규모 줄이겠다. 국채 발행도 지금 2분기 국채 발행 계획 보면은 줄였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는 상태라서 제 보기에는 다른 에셋. 근데 요걸 팔면 중국이 좀
엿먹는 에셋. 음. 대표적인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이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애매하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TF가 180일짜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180일 지났는데 보고서에 아, 내용이 없다 하면. 그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게 이제 7월 24일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둠스데이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살까? 음. 쉽지 않다. 쉽지 않다.